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별일 없는 하루.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녁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가게 여는 사람, 모두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만 멈춰 있는 건가? 전화가 옵니다. 딸입니다. 엄마, 바빠서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아. 그래, 괜찮아. 전화를 끊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요즘 어때? 손주가 또 상 받았어. 바빠 죽겠어. 그래, 잘 됐다.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합니다. 나는 뭐하고 사나? 동창의 소식이 들립니다. 누군 사업 성공했답니다. 누군 자식이 잘 됐답니다. 누군 손주가 명문대 갔답니다. 당신은요? 별일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거울을 봅니다. 늙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라도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기운도 없습니다. 이제 늦었나? 밤이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나는 뭘 이루었나? 자식들은 다 컸는데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남들은 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바쁜 것 같은데,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다. 이 마음, 이 불안, 이 공허함 모두 이해합니다.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했든 자식 다 컸든 손주가 있든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인가입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뒤처진 게 아니라는 것, 당신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속도가 있다는 것, 당신만의 길이 있다는 것, 천천히 들어보세요. 동창회에 갑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한 명씩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나 작년에 승진했어. 우리의 의대 갔어.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말이야.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모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당신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뭐 그냥 그렇지. 웃으며 넘깁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친척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 두렵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직장은 괜찮아?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어느 학교 다녀? 질문이 무섭습니다. 옆집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집 아들 대기업 다닌대. 딸이 좋은데 시집 갔대. 요즘 해외여행 다녀왔대. 부러운 이야기만 들립니다. 길을 걷다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 너는? 나 바빠 죽겠어. 사업이 잘 돼서. 헤어집니다. 왠지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승진하기 전에 3년 동안 주말도 없이 일한 건 봤나요? 그 집 아들이 대기업 가기 전에 5번 떨어져서 울었던 건 봤나요? 사업 잘 된다는 그 사람이 작년에 빚 때문에 잠 못 잔 건 봤나요? 못 봤을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힘든 이야기는 숨깁니다. 성공한 이야기는 자랑합니다. 실패한 이야기는 감춥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는 건 남의 하이라이트 뿐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부처님 곁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누구보다 오래. 다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난다는 좋겠다. 부처님과 항상 함께잖아. 우린 가끔 설법 듣는데 아난다는 매일 듣잖아. 아난다는 벌써 깨달았겠지? 하지만 아난다는 깨달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다른 제자들은 하나둘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난다만 못했습니다. 아난다는 괴로워했습니다. 나만 왜 안 될까? 나는 부족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경전 결집 회의가 열렸습니다. 깨달은 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 아난다는 무너졌습니다. 25년이나 곁에 있었는데 난 뭘 한 거지? 그날 밤 아난다는 필사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자야겠다.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25년 동안 못한 깨달음을 하룻밤 만에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난다는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아난다, 깨달았구나.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늦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야 제 때가 온 겁니다.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난다의 역할은 깨달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가장 많은 경전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마이너스 모든 경전이 아난다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아난다가 일찍 깨달았다면 경전 결집 때 누가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아난다가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난다의 때가 달랐던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승진을 보며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 친구의 때가 지금인 것뿐입니다. 조카의 결혼을 보며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때가 지금인 것뿐입니다. 당신의 때는 따로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듣는 이야기, 모두 좋은 이야기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편집된 삶입니다. 1년에 한 번 좋은 일을 매일 좋은 일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100번 실패한 건 안 보이고 한 번 성공한 것만 말합니다. 친척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의대 갔어. 이 말 뒤에는 5년 동안 재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사업 잘 돼. 이 말 뒤에는 작년의 빚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샀어. 이 말 뒤에는 20년 대출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부분만 말합니다. 힘든 부분은 숨깁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전부와 남의 일부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365일과 남의 좋은 하루를 비교하지 마세요. 영화관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크린에는 멋진 장면들만 나옵니다. 액션, 로맨스, 성공, 행복. 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100번 넘게 찍은 NG 장면. 12시간 촬영한 뒤의 피로. 감독의 욕. 실패한 테이크. 이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장면만 말합니다. 편집된 인생만 말합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비하인드와 남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첫째,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자랑하는 이야기, 과시하는 이야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당신도 숨기지 마세요. 요즘 어때? 힘들어. 사실 어렵지.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약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겁니다. 셋째, 내 삶에 집중하세요. 남이 뭘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내가 오늘 뭘 느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일기장에 써보세요. 오늘 아침을 먹었다. 오늘 일찍 일어났다. 오늘 웃었다. 이것도 성취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 겉으로 안 보이는 것, 당신이 견디고 있는 것들, 당신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를 기억하시나요? 체육 시간, 달리기 시험, 출발선에 섭니다. 준비, 땅, 다들 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빠릅니다. 총알처럼 나갑니다. 어떤 친구는 보통입니다. 무난하게 뜁니다. 그리고 당신, 뒤처집니다. 숨이 찹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앞서가는 친구들의 등만 보입니다. 체육 선생님이 소리칩니다.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뛰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꼴찌로 들어옵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그날 이후 생각합니다. 나는 달리기를 못하는구나. 나는 느린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건 달리기였을 뿐입니다. 100m 달리기.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라톤이라면, 등산이라면, 수영이라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성공합니다. 누군가는 30대에 결혼합니다. 누군가는 40대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속도가 다른 겁니다. 한국 사회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빨리빨리.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나요? 빨리 커야 합니다. 빨리 공부해야 합니다. 빨리 대학 가야 합니다. 빨리 취직해야 합니다. 빨리 승진해야 합니다. 빨리 결혼해야 합니다. 빨리 집 사야 합니다. 왜요? 남들이 그러니까.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왜 남들과 같은 속도로 가야 할까요? 당신의 다리 길이가 다릅니다. 당신의 체력이 다릅니다. 당신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속도로 가야 할까요? 어느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절에 2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똑똑했습니다. 경전을 한 번 읽으면 외웠습니다. 질문하면 바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느렸습니다. 경전을 100번 읽어도 못 외웠습니다. 질문하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주지스님이 똑똑한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공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입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느린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수행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당을 쓸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주지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더 깨달았구나. 똑똑한 수행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저보다 저 사람이 더 깨달았다고 하십니까? 주지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머리로 알았다. 하지만 저 사람은 마음으로 느꼈다. 빠르게 아는 것과 깊이 깨닫는 것은 다르단다.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20대에 CEO가 된 사람. 부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아십니까? 30대에 번아웃 왔습니다. 40대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입니다. 30대에 결혼한 사람,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대에 결혼했다 이혼한 친구보다 더 행복합니다. 천천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40대에 시작한 사업, 늦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20대에 시작해서 실패만 반복한 사람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느린 게 아닙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아시죠? 토끼는 빨랐습니다. 거북이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건 거북이였습니다. 왜일까요? 거북이는 자기 속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토끼처럼 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꾸준히 한 발 한 발 갔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가면 됩니다. 남들이 뛰어도 당신은 걸어도 됩니다. 남들이 달려도 당신은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느려도 괜찮습니다.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꽃이 피는 시간도 다릅니다. 개나리는 3월에 핍니다. 장미는 5월에 핍니다. 해바라기는 7월에 핍니다. 국화는 10월에 핍니다. 개나리가 5월에 안 핀다고 잘못인가요? 국화가 3월에 안 핀다고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그냥 피는 시기가 다른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꽃을 피웁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꽃을 피웁니다. 어떤 사람은 40대, 50대, 60대에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꽃이 아직 안 폈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당신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빨리 성공한 사람은 빨리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일찍 결혼한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승진한 사람은 책임감에 짓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늦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만 늦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늦게 간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당신이 왜 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첫째, 자기 속도를 인정하세요. 나는 느려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보세요. 느린 게 잘못이 아닙니다. 느린 게 당신의 속도입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들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결혼했다고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잊으세요. 동기가 승진했다고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신경 끄세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셋째, 작은 진전을 축하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나요? 그럼 됐습니다. 1%만 나아져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면 결국 멀리 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결승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먼저 도착한다고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길을,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그렇게 가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일어나기 싫습니다. 왜일까요? 어젯밤 생각 때문입니다. 친구 이야기, 친척 이야기, 이웃 이야기.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당신을 죽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이 이룬 것을 작게 만듭니다. 당신이 행복한 순간을 빼앗아갑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훔쳐갑니다. 상상해보세요. 손주가 상을 받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 오는 길, 이웃을 만났습니다. 우리 손주 의대 갔어. 순간, 당신 손주의 상이 초라해집니다. 아까까지 기뻤는데, 지금은 시무룩합니다. 손주의 상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좋은 일입니다. 여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게 비교의 독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돈이 넘쳐났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불행했습니다. 왜일까요? 옆집 부자가 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옆집은 저택이 2채였습니다. 하인이 100명이었습니다. 돈이 더 많았습니다. 부자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 가졌을까? 잠을 못 잤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불행합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돈이 부족합니다. 옆집 사람만큼 돈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옆집 사람은 행복한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도 너처럼 비교하고 있을 것이다. 그보다 더 부자인 사람과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기 전까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예전 부자들은 나보다 더 존경받았는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조금 가지면 많이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인생이 끝납니다. 비교하다가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동네에 2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식이 2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다른 할머니는 자식이 4이었습니다. 아들 2, 딸 2. 자식 2인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저 집은 자식이 많아서 좋겠다. 나는 2밖에 없는데. 명절이 되면 부러웠습니다. 자식 4이 오는 집이. 그런데 어느 날 자식 4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부럽다. 자식 적으면 편하겠다. 나는 4이나 챙기느라. 자식 2인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자식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었어? 많으면 뭐해? 챙길 게 많고 걱정만 늘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건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식 2도 좋고 자식 4도 좋은데 비교하니까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자식 잘 된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손주 많은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건강한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잘 된 사람. 자식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듭니다. 손주 많은 사람. 돌봐주느라 허리가 아픕니다. 건강한 사람.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힘든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안 보입니다. 좋은 것만 보이니까.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시골 마을. 전기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왜일까요? 비교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나왔습니다. 전기 있습니다. 텔레비전 있습니다. 차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합니다. 왜일까요? 비교할 대상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옆집은 더 큰 차, 친구는 더 큰 집, 친척은 더 잘된 자식.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따뜻한 물로 씻었다. 오늘 잘 잤다. 당연한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꿈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없는 것이 아니라. 둘째,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10년 전의 나, 20년 전의 나, 30년 전의 나. 그때보다 나아졌나요?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셋째, 비교하는 순간을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멈출 수 있습니다. 비교는 습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의식하는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넷째, 축복으로 바꾸세요. 친구 자식이 잘 됐습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축하하세요. 진심으로. 그러면 신기하게 당신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의 행복을 축복하면 당신도 행복해집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천천히 당신을 죽입니다. 행복을 훔쳐갑니다. 만족을 빼앗아갑니다.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부터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사세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남보다 못해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기억하세요. 비교는 독입니다. 길을 걷다가 멈춰 섭니다. 앞을 봅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모두 같은 속도로. 당신도 따라갑니다. 왜요? 남들이 가니까. 그게 맞는 길인 것 같아서. 1시간쯤 걸었을까요?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지? 이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인가? 멈춰 섭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옆에 작은 길이 보입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저 길로 가면 어떨까? 하지만 두렵습니다. 혼자 가는 길, 아무도 안 가본 길. 그래서 다시 큰 길로 갑니다. 남들 따라. 안전하니까.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신의 인생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의 기준은 뭘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게 좋은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인정하는 것. 그게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가는 길이 당신에게 맞는 길일까요? 남들의 목적지가 당신의 목적지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 아무도 안 가본 길. 그 길이 당신의 길일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을 찾아 절을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절, 스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새벽 3시에 일어난다. 하루 10시간 명상한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 3년이면 된다. 수행자는 그 절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절, 스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경전을 읽는다. 하루에 100페이지. 3년이면 모든 경전을 다 읽는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수행자는 그 절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절. 스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노동한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밥을 짓는다. 일하면서 깨닫는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수행자는 그 절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늙은 스님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늙은 스님이 웃었습니다. 내가 찾아라. 예. 내 길을 내가 찾아라. 남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지만 어떻게 찾습니까? 내 마음에 물어봐라. 수행자는 암자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 길은 뭘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 길은 소리를 듣는 것이구나. 그 후로 매일 새벽,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듣는 것이 그의 수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명상했습니다. 경전을 읽었습니다. 노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었습니다. 그게 그의 길이었습니다. 3년 후 깨달았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이 있습니다. 남들은 대기업 다닙니다. 당신은 작은 회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결혼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서울 삽니다. 당신은 시골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당신만의 길입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 혼자 가는 길. 실패하면 어쩌죠? 후회하면 어쩌죠?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후회해도. 그게 당신의 길입니다. 남의 길 따라가다 성공하는 것보다 내 길 가다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 길을 가면 후회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남의 길을 따라가면 성공해도 후회합니다. 내 길은 뭐였을까? 하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길을 찾으세요. 어떻게? 첫째,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뭘 할 때 행복한가? 돈이나 명예 빼고 순수하게. 뭘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나요? 뭘 할 때 가슴이 뛰나요? 그게 실마리입니다. 둘째, 작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인생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하루, 그 시간만이라도 내 길을 가보세요. 그림 그리고 싶었나요? 주말에 그려보세요. 글 쓰고 싶었나요? 매일 한 줄씩 써보세요. 여행 가고 싶었나요? 한 달에 한 번 가보세요. 작게 시작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남의 시선을 신경 끄세요. 쟤 왜 저래?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야? 현실성 없어. 이런 말 들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남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만 압니다. 당신만 책임집니다. 그러니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길은 험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섯째, 지금 시작하세요. 나이가 너무 많아. 너무 늦었어. 이미 다른 길로 왔어. 아닙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세에 그림 시작한 할머니, 70세에 마라톤 시작한 할아버지, 80세에 대학 간 노인,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가는 길, 정말 당신의 길입니까? 아니라면 돌아가도 됩니다. 바꿔도 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가는 것보다 중간에 돌아서는 게 낫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의 인생 살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남의 꿈 이루지 마세요.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남의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당신의 기준으로 사세요.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다르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신의 길이라면 10년 후, 20년 후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길, 자랑스러울 길, 그 길을 가세요. 남들 눈에는 당신이 뒤처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뒤처진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만의 길을, 그 길 끝에는 당신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당신만 아는 그 행복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당신의 길을 가세요.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향으로, 당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만의 길을, 당신만의 속도로 계속 가세요. 응원합니다.